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조선 왕조에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600년 이상 경제와 사회, 문화, 정치 등 전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수도로서의 아주 특이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도시 서울의 역사와 내력을 알 수 있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한양도성 완주를 위한 정기 해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성 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인데요.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누기 위해서 장수정 서울 KYC 도성 길라잡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서울에 살면서도 뭐 가끔 이제 성곽 옆을 차 타고 지나갈 때는 있어도 한양도성의 그림들을 띄엄띄엄 알아도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한양도성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KYC 도성 길라잡이 장수정이고요. 한양도성 간략하게 설명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일단은 한양도성은 조선 왕조의 도읍이었던 한성부를 경계로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군사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성이고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서울과 지방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왕이 사는 곳과 왕이 살지 않는 곳을 구분하는 경계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조 5년 1396년에 이제 백악산, 낙산, 목멱산, 인왕산 이렇게 네 개의 산의 능선을 따라 쌓기 시작했고요. 이후 여러 차례 개축을 하였고 이제 평균 그 성곽의 높이는 5에서 8m 정도 되고 총 길이는 18.7km 정도에 이릅니다. 한양도성은 이제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에서 1396년부터 1910년까지 가장 오랜 기간 500년 이상 동안 도성의 기능을 하고 있던 우리 성이었고요. 이제 경계를 하는 벽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문이 있어야 될 텐데요. 문은 크게 사대문과 사소문으로 나눕니다. 사대문은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쑥정문이며 이제 사소문은 해화문, 소이문, 광희문, 창희문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돈이문과 소이문은 지금 멸실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문들은 지명이라든지 도로명에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성 길라잡이이시니까 쿡 지르니까 그냥 줄줄줄 나오는군요. 네, 이 서울의 역사가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는 지금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도심 속에 이 성이 한양도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성 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가 운영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저희 이제 매주 일요일 날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분들에게 한양도성의 역사, 문화 그리고 가치를 설명해 드리는 해설 프로그램이고요. 저같이 도성 길라잡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 4주 동안 매주 참가하시면 도성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도성길이 성곽길이 참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요. 많이 걸으셔요. 저도 걸었는데 근데 그냥 단순히 335 혹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듣는다면 훨씬 좋겠죠. 그런 그 해설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가 2010년 이제 서울 KYC에서 시민분들을 모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1년부터 정기 해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서울 성곽이 꽤 거리가 꽤 되잖아요. 하루에 다 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해설이 어디서 몇 번 정도 해설을 받으면 완주가 가능한가요? 네, 이제 매주 2구간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첫째, 셋째 주에는 이제 백악 구간과 목멱 구간, 둘째, 넷째 주에는 낙산 구간과 인왕 구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이제 백악 코스는 창희문에서 백악산을 넘어서 해화문까지 오는 코스고요. 다시 해화문에서 출발해서 낙산을 넘어서 광희문에서 마치는 게 이제 낙산 코스고 다시 광희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남산을 넘어서 숭례문을 도착하는 게 목멱 코스고요. 마지막으로 인왕 코스는 숭례문에서 출발해서 정동 구간 통과해서 인왕산을 넘어서 창희문까지 가는 게 이제 인왕 코스 이렇게 4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한양도성이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장수정 해설가께서는 길라잡이니까 다 돌아보셨을 거고, 몇 번 돌아보셨겠네, 그죠? 자, 이 4개 코스가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하나하나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백악 네. 구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악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출입이 좀 통제가 오랫동안 됐던 구간이었어요. 1968년에 121 사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까지 내려왔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2007년까지 출입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훼손이 제일 적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경계가 조금 강화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신분증이 없으시면 출입이 불가능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악이 일단은 북악산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정확하게 역사적인으로 적합한 명칭은 백악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백악은 이제 경복궁 뒤에서 경복궁을 한양을 바치고 지키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산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네. 백악 제일 높은 백악 마루에 올라서 바라보면 경복궁부터 광화문 그리고 멀리는 관악산 자락까지 쭉 왕의 시선으로 조망할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입니다. 아, 왕의 시선 아주 좋네요. 아. 거기 가시면 이제 숙정문을 이제 지나시게 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조금 오르막길 운동도 하기 좋고요. 그 다음 내려오면 네, 그러면 낙산 네, 쪽으로 그다음에 내려오죠. 낙산 구간인데요. 낙산 구간은 아무래도 대학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네.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음. 오시는 곳이세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이제 데이트 장소나 뭐 맞아요.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기도 시내에서 하고 접근도 가깝고. 네, 네네. 그래서 뭐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많이 소개가 된 곳이기도 하고요. 네. 한양도성의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이며 이제 성곽을 중심으로 뭐 삼선동이나 이화동, 네. 창신동 같이 주변에 이렇게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들과 성곽이 잘 어우러져서 네. 그런 게 좀 잘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네, 거기서 낙산으로 내려오면 이제 시내 구간을 관통해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목명 구간인데요. 이제 남산 구간은 600년 전 그 태조 때의 성곽 원형이 가장 많이 예. 남아 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 뭐 남산타워, N타워나 이제 팔각정과 같이 시민분들께 좀 나들이 장소로 친숙한 네. 곳일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안에는 뭐 일제강점기 때 뭐 아픔과 그런 역사, 그런 상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도성길라잡이랑 같이 해보시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또 들으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남산 구간을 목명 코스라고 한다고요? 네, 목명이라고 합니다. 목명산. 네, 그렇군요. 네. 지나다 보면은 이제 시내를 이제 관통하게 돼요. 여기는 시내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코스고 남산까지 올라갔다. 남산 갔다 이제 올라가서 내려오면 아까 이제 그 시작했던 그 네, 지점이랑 연결이 숭례문으로 갑니다. 되나요? 네. 그 코스는 지금 상대적으로 그 성곽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같아요. 시내를 네. 지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왕 구간인데요. 인왕 구간이 국보 1호 숭례문에서 시작해서 네. 정동 구간을 통과해서 인왕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인데요. 뭐 인왕산 같은 경우에는 뭐 겸재 정선의 인왕 네. 제색도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 많이 등장할 정도로 산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숭례문에서 인왕산까지 가는 그 사이에 정동 구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도심 구간이다 보니까 성곽이 많이 멸실되어서 흔적을 좀 찾기가 네. 어려우신데 대신에 저희 도성길라잡이랑 같이 이렇게 성곽의 흔적을 네. 찾고 상상을 해보면서 뭐 그 정동의 개화기 때 정취도 느끼고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구간입니다. 네. 서울도성, 한양도성 전체 이 구간을 좀 나누어서 특징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서울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알려지게 되면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거예요. 네. 그 전에 한 번씩 투어를 꼭 다녀오시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 스탬프를 찍으면서 투어를 네.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어떤 성취감이랄까 이런 거를 갖게 했는데 네. 이건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지금 이제 각 구간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스탬프를 4번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건 이제 뭐 해외 명소에 가보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방문을 기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초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종로구청 이제 담당자분과 스탬프를 투어를 만들면 어떤가 그런 지금 아이디어가 화면에 나오고 나와서. 있는 저 지도 같은 게 있는데 저기다 찍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4개 구간에 저 스탬프를 다 찍었다. 네. 그럼 뭔가 그 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네. 완주 기념 이렇게 배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네. 다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건데 종로구청하고 이제 앞서 서울시에서 고민하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장수정 해설가님이 몸담고 계신 민간기관 서울 KYC하고 함께 시가 협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네. 해요. 어떻게 이 계기가 마련됐나요?
이제 먼저 서울 KYC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히 네. 드리자면요. 저희는 뭐 나와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제 시민분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고요. 네. 그런 활동 중에 이제 뭐 서대문 형무소 역사문화관에서 뭐 평화와 인권과 역사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평화 길라잡이가 있고 네. 뭐 저와 같이 뭐 서울 탄양도성과 관련된 아름다운 가치를 안내하는 도성 길라잡이, 뭐 다른 시민 교육과 이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시민 네. 참여를 하고 있는 사회 단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이제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지역상 종로구에 속해 네.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종로구청 담당자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모집과 홍보는 종로구에서 네. 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은 서울 KYC에서 맡고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정기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2012년에 이제 서울시의 한양도성을 담당하는 네. 이제 전담하는 한양도성 도감과가 생기면서 조금 더 체계화하고 지금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민관협업에 굉장히 좋은 모델로. 사례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어들을 다니시면요, 이걸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미술관에 가시면 도슨트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서 듣기도 하는데 확실히 그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돼요. 도성 길라잡이 역할들이 참 큰데 그러면 지금 길라잡이 분들은 전문가들이세요? 혹은 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훈련을 받으면 이런 길라잡이로 자원봉사로 혹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도 뭐 일반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네. 정말 한양도성이 서울에 있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네. 정말 시민분들이라면 뭐 꼭 서울 시민분이 아니라 정말 모든 시민분들이라면 한양도성에 관심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누구나 도성길라잡이에 네. 지원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10월에 예. 도성길라잡이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달간은 이제 저희 교수님들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네. 이론 교육을 하고 6개월 동안 수습 활동을 거치시면 그다음에 시민분들과 만날 수 있는 정식 도성 길라잡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훈련이 아주 굉장히 기간이 전문적이군요. 그러니까 8개월을 거기서 그쵸. 훈련을 받으셔야 네, 거의 1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수정 길라잡이께서는 장수정 해설가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저는 지금 제가 도성 길라잡이 원래 뭐 역사 전공이세요? 아니요, 저 그러시진 그런 않으시고.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가 된 것 네. 같은데 제가 보통 다른 활동가 분들은 이제 안내 시민으로 오셔서 안내를 들으시고 이거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저는 좀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조금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전통 건축 쪽에 관심이 있고 네. 그때 한창 빠져 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인터넷을 좀 이제 검색을 하다 예. 보니까 도성길라잡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 저도 서울에 이런 한양도성이라는 문화재가 있구나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하면은 정말 도움이 되고 내가 사는 서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해서 주저없이 지원을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적극적이시군요. 변화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도성길라잡이로서 서울 성곽에 대한 이 얘기를 지금 한 3년째 하고 계시다고요? 네, 4년째. 4년째. 네. 대단하세요. 4년이면 많은 분들도 만나셨을 것 네. 같은데 보람된 순간 또 좀 이렇게 함께 다니시면서 재미있었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네. 많아요. 이제 시민분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오셨던 시민분들이 만족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제일 보람이 되는 네.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40년 동안 서울에 살았는데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내가 역사 속에 살고 있구나 뭐 이런 말씀해 주실 때 뭐 안내 잘 들었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네. 때 제일 보람이 되고요. 하나 재밌었던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그날 안내를 하고 마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내가 보통 4시간 이상 이렇게 한 팀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되게 시민분들과 좀 끈끈한 정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같이 뭐 인왕산 정상에서 사진도 찍고 해서 끝나고 이제 너무 해설 잘 들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고 다음 주였나 그 다다음 주였나
제가 다른 구간에 또 다른 어. 선생님들 안내를 들으러 저는 그냥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안내를 들으셨던 네. 시민분께서 오셨어. 오셔서 네. 저를 기억하시고 가방에서 저랑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꺼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화까지 해주셔서 그래서 너무 선생님 언제 오실지 몰라서 제가 계속 갖고 다녔다고 하시면서 그때 좀 저도 좀 많이 감동을 받고 네. 감명을 좀 받았던 것 그분은 같아요. 저 남성분이었습니까? 아니요, 여성분이었습니다. 여성분이셨어요. 네. 예. 여담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려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참여하는 시민들이 좀 많아지시겠어요. 겨울 때는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네. 동절기에는 이제 휴식기라서 네, 좀 있고, 안전상의 네. 문제도 있고 안내를 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봄, 가을에 많이. 네, 봄, 가을에 그래서 제일 예전보다 많고. 지금 한 4년째 하시면 예년보다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날씨가 좋아서 제가 모든 구간 다 마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여기 또 인기가 좋아가지고 좀 이따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는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빨리빨리 안 하면은 또 마감이 됩니다. 그 네 코스가 있었어요, 앞서. 네. 각각의 그 구간들이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참가자들이 가장 좀 인기 있는 코스는 어딘가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구간이 인왕 구간이라서 네. 인왕 구간이라고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낙산 구간이 이제 접근성도 좋고 조금 다른 산들에 비해서 좀 높이도 낮다 보니까 네. 남녀노소 제일 인기가 있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낙산 쪽이 이제 쭉 그냥 정말 산책하듯이 네. 이제 올라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내려오면 도심이고 아마 그 기간이 또 그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죠. 네, 그렇게 제일 그래서 많은 짧은 분들이 구간. 찾는 것 같은데요. 다른 코스들도 정말 뭐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마 외국인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될 거고요. 지금도 아마 외국인들이 오실 텐데 네.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사실 지금은 외국인들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은 사실 없는데요. 네. 뭐 외국인 대사 가족들을 안내한다거나 음. 비정기 안내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한 경험들은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가 분들도 외국인 안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네.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네. 정기적으로 조금 프로그램이 구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것들을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이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일정하고요,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투어 신청은 사전 예약제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참가비는 당연히 모두 다 무료이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네. 접수는 뭐 서울시 한양도성 홈페이지나 종로구청 종로구청 역사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네, 검색창에 한양도성이라고 검색하면 다 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2구간이 운영되기 때문에 네. 각 구간마다 80명씩 총 선착순 160분을 모시고 있고요. 가족 단위 접수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오전에 출발합니까? 시간이? 네, 저희가 1시 반에 출발을 해서 저녁에 마치는 네,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80명씩 예,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네. 80명이면 꽤 많은데요. 이렇게 네. 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서 이동하시려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이제 살짝 뒤에 뭐 쫓아가신다고 해서 못 오게는 못하겠지만 미리 신청을 하시면 네. 여러 가지 정보들도 좀 얻으실 수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실 때 특별히 좀 뭐 준비해야 될 복장이나 준비물이 있습니까? 일단은 한양도성을 느끼겠다는 열린 마음이 제일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나 뭐 등산화 있으시면 신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모르시고 치마나 이제 여름에 치마나 네.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네.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네. 뭐 간단한 간식 그리고 물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수정 해설가님처럼 길라잡이로 그럼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현재는 네.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네, 지금 7기까지 모여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분들이 뭐 매주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네. 자원이 풍성하군요. 네, 그분들이 나오시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길라잡이들과 함께 하면서 내용을 들으면 한양도성에 대한 이해가 쉬울 텐데요. 조금 더 참여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뭐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는 요령도 좀 알려주세요. 미리 공부, 뭐 책이나 네. 뭐 미리 뭐 기사를 뭐 보시고 오신다든지 네. 그러면 더 좋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뭐 친구나 연인, 가족과 함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성길라잡이 같이 안내 해설과 함께하면 더 풍성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도성길라잡이 활동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도 천천히 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한양도성과 관련된 역사와 뭐 문화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나 들으실 수 없는 그런 뒤에 재미있는 숨겨진 이야기들도 살짝 해드리기 때문에 해설에 집중을 하시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가시면 TBS 방송에서 내가 아주 방송도 아주 멋지게 하고 왔다 이 얘기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같이 산행은 아니지만 이렇게 투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길라잡이 분들이 무슨 따로 유니폼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저희가 뭐 모자나 이런 같이 단체복 표식이 되게 같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가 제 명찰인데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걸치고 이제 그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투어는 또 이 길라잡이 분들을 제일 뒤에서 바짝 쫓아가면서 얘기를 잘 듣는 게 최고겠죠. 예,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얘기를 오늘 쭉 했습니다. 참여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보람도 있으시고 또 나름 또 시간 내서 하시느라고 힘든 점도 있을 거예요. 스탬프 투어 길라잡이라서 시민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 이제 세계문화유산 우선 신청 대상이 한양도성입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은 과거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간직한 채 600년 역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가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우리만의 역사이자 자부할 만한 그런 문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은 단순히 이제 돌로 쌓여 있는 벽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뭐 조선시대의 축성 과정이나 뭐 축조 형태, 그리고 도성의 발달사 뭐 이런 역사를 정말 안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 많이 나왔듯이 뭐 그렇게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점, 뭐 이런 점 등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시민분들이 한양도성이라는 문화재가 서울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 도성길라잡이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시민분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양도성에 좀 같이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게 조금 관심과 애정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600년 전에 한양도성이 지금 2015년에 우리 삶과 함께 하는 것처럼 과연 600년이 다시 지났을 때 2615년이 됐을 때 그때 서울 모습은 어떨까 한번 시민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려면 또 보존도 잘 해야겠죠. 네. 같은 서울 시민인데 이렇게 서울에 대한 애정이 다르십니다. 예. 자, 우리 그 서울 둘레길도 완공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걸으실 텐데 둘레길 가시기 전에 한양도성을 반드시 한 바퀴 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서울 KYC 도성길라잡이 장수정 해설사와 함께 한양도성 이야기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